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입문과정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제 구호 아시죠? 유쾌하게 공부하고 통쾌하게 합격하자.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문과정 어떻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입문과정은 흐름입니다. 한국사의 흐름을 정리하자. 흐름.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순서 문제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단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흐름에 강한 분들은 순서 문제에 강하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기 훨씬 유리하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입문과정입니다. 흐름을 정리하는, 한국사의 전체를 정리하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는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죠. 자, 그래서 선사시대. 자, 선사시대.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은 요 선사시대가 구석기, 신석기가 요 한 페이지에 돼 있을 거예요.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청동기, 철기 시대가 또 한 페이지. 그리고, 세 페이지네요. 그리고 고조선이 또, 두 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같이 갖고 보시는데,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도 그 자료 위주로 할 테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에 다 하기 힘드니까는, 이 화면대로 이제 여러분들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하고 이 화면하고 똑같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독성을 위해서 좀 이제 학원에서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염두에 두시고, 페이지 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페이지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흐름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자, 그럼 다시 그 앞으로 가서 선사시대부터 가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자, 선사시대는 이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자, 그리고 사자가 기록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 자, 그럼 여러분들 선사시대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역사시대입니다. 이 역은 역사 역자를 쓰죠. 그리고 사는 똑같이 기록 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와 선사시대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는 건 문자가 있고 없음이에요.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보통 우리 선사시대, 이제 세계사적으로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보면 벽시를 얘기하죠, 벽시. 이 벽시가 땅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자라고 추수하면 1년이 지나가요. 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과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이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그 시간의 흐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록이 없었던 시대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선사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자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탐정과 같은 마음으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북방식 고인돌을 봤다. 그러면 막 무게가 막 한 50톤이 나가 위에. 자, 이거를 해서 이제 이 무덤을 만들었어. 고인돌. 돌이 고여 있으니까 고인돌이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50톤이 넘는 이러한 돌들을 올리려면 뭔가 지배자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거 이제 청동기 시대죠. 이거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보면 지배자 추론했으면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가 보통 문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청동기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도 문자 기록이 없으면은 추론을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탐정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탄화된 좁쌀이
발견돼요. 좁쌀이란 건 여러분들 쌀보다 훨씬 작은 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걸 보면 이때 농사를 이때는 짓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가 선사시대예요. 자, 그래서 선사시대는 우리가 유분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이후는 역사시대죠. 자,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체 흐름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이제 연대표를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이제 40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47페이지까지 그 연대표가 다 있어요. 그 연대표를 그러니까 그 흐름을 우리는 이제 이 입문과정이 끝나면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요 정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 그래서 그 시작입니다. 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다. 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그 연대표 요게 이제 세 개 나눠져 있어 갖고 좀 그런데 연대표 위주로 해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70만 년 전. 자, 그리고 여기는 1만 년 전.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1만 년 전. 1만 년은 여러분들 BC 8000년이라고 하죠. 이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보통 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석이 2022년이에요, 현재가. 근데 이 석이 여러분들 근데 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연도를 하는 그 기원을 잡는 게 따라서 서기, 단기만 이런 거 나눠요. 불기도 있어요. 부처님 기준으로. 단기는 여러분이 당연히 아실 거예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때를 기점으로 하면 단기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서기는 당연히 이제 예수를 기점하죠. 그래서 예수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예수 태어난 이유를 어떤 애들은 뭐 애프터 크라이스트, AC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안노 도미니, AD라 그래요. 라틴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AD 2020년이다. 우린 석일수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인이면 꼭 알아둬야 될 기원이 있죠. 그게 단기죠. 단군 왕검은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우셨어요. 자, 나라를 세우셨어. 그 현재는 2022년. 그러면 올해는 단기 몇 년인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여기다 2333을 더하면 돼요. 왜냐? 요거 2022에다 233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단기가 4355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것처럼 신석기는 1만 년 전이다. 자, 지금 2000년이니까 1만 년 전이면 8000년 전에 8000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부터 1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역사의 기본 개념인데 혹시라도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면 좀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책에선 BC 8000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건 1만 년 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뗀석기. 자, 근데 이건 깨트려서 만든 석기라 해서 깨트릴 타, 만들 째자, 타제석기라고도 하고 한자로. 근데 자, 여러분들 깨트려서 만든 거, 그냥 깨트려서 만든 게 더 날카롭겠어요? 갈아서 만든 게 날카롭겠어요? 갈아서 만든 것이 날카롭지. 그래서 갈아서 만든 건 간석기랍니다. 그래서 갈맞자, 그다음에 만들 째자, 마제석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도구가 있는데, 사냥 도구가 있고,
여러분들 저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기다 계속 쓰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들 가독성이 좀 그렇네요. 그냥 요거 하나하나, 왜냐면 이거 전체 흐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요거 위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70만 년 전, 1만 년 전, 좀 전에 얘기 드렸고, BC 8000년. 자, 뗀석기가 사용됐고, 여기는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는 뼈도구, 이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 그 어쩌면 소 엉덩이뼈, 막 이런 거 잡고 이거 한마디로 타격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뼈도 하나의 도구예요. 뼈도구, 이런 게 많이 사용됐고. 자, 그런데 이 뗀석기, 이제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사냥도구, 조리도구 나눌 때예요. 자, 뗀석기가 있는데 사냥도구가 있고 조리도구가 있어요. 사냥도구는요, 주먹도끼, 집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조리도구는 긁개나 밀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르개, 찌르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하게. 자르개는 무슨 도구, 무슨 도구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찌르개. 자, 찌르개는 사냥도구일까요? 조리도구일까요? 당연히 사냥도구죠. 찌르개. 찌르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거 갖고 옛날에 그냥 함정 문제 이런 게 나왔었어요. 다 맞아. 근데 딱 하나. 자, 조리도구로 집게를 썼다. 마지막에 딱 거기 있어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조리도구, 집게는 조리도구 아니야? 무슨 도구다? 사냥도구죠. 왜냐? 찍는 거니까. 주먹 도끼니까 사냥도구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긁게. 사냥도구 많이 되겠어요? 자, 긁어서 사자 죽여. 자, 사자를 죽인대, 긁어서 죽인대. 자,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한마디로 긁게는 조리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자르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르게, 이건 사냥도구일까, 조리도구? 조리도구죠. 찌르게, 사냥도구. 그 다음에 찢게, 사냥도구. 밀게, 조리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면 이건 저절로 나눠진다.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여러 가지 진짜 뗀석기 도구가 많아요. 개자로 끝내는 게 보통 구석기 시대 도구들인데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어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냥도 조리도구 좀 나누는 문제도 있다. 자, 그리고 이때 토기는 없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거 없죠.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만들어져요.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신석기 때 당연히 아는 건 빗썰무늬 토기잖아요. 서울 암사동 빗썰무늬 토기. 암사동에 이제 움집과 빗썰무늬 토기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 전에도 토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기 일단 정리합시다.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없어요. 토기가 없는데 토기도 기술이 필요해요. 흙을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빚어서 구워서 만들기 때문에 그릇이 언제 기술이 필요한데 구석기 시대는 없었고 신석기 시대는 대세는 빗썰무늬 토기예요. 보통 쉽게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빗썰무늬 토기 전에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토기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청동기 철기도 배워요. 근데 이게 한 큐에 하는 게 좋아요. 자, 청동기 때는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자, 민무늬 토기는요, 무늬가 없는 토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토기 만드는 발전형이야. 이제 열로 이제 흙을 구울 때 깨지지 않으려고 빗살 같은 걸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대로 굽는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는 굉장히 업그레이드형이에요. 빗살보다는. 자, 그래서 민무늬 토기는 업그레이드형이다. 그리고 청동시대 손잡이가 있는 토기가 나와요. 미송이식 토기. 손잡이가 있네. 그리고 색깔이 있는 토기가 나와요. 붉은 간토기. 자, 철기시대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민무늬 그냥 그대로 쓰여요. 업그레이드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붉은색 색깔 있는 토기를 계속 썼어요. 괜찮아서 더러졌겠어요. 더러졌지. 자, 그래서 더러졌어요. 무슨 간토기? 검은 간토기. 더러져서 이렇게 쓴 거 아니지만 외우기 편하잖아. 자, 붉은 간토기, 색깔 있는 토기 계속 썼더니 더러졌다. 무슨 간토기? 검은 간토기. 그거 하나만 더 알면 돼요. 덧띠 토기. 그럼 여러분들 웬만한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올 수 있는 토기 종류 끝난 거예요. 자, 다시 민무늬,
무늬 없네, 손잡이 있네, 미송리, 색깔 있네, 붉은 간토기. 색깔 있는 거 계속 썼더니 덜어졌네, 검은 간토기, 민무늬 토기 계속 썼고, 덧띠 하나 추가. 끝. 자, 그렇게 해서 토기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토기의 종류, 요거는 이제 토기는 요게 토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토기 여기서 이제 쭉 같이 가면 이제 토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요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전기, 중기, 후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문 과정이 아니라 일반 과정에서 제일 자세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다면, 처음에는 하나의 커다란 돌을 깨트려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돌이 모돌이고, 거기서 이제 깨진 파편을 격질하래요. 근데 그 중에서 날카로운 건 찌르개로 쓰고, 그다음에 뭉툭한 건 글개로, 밀개로 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구석시대 전기에는. 자, 그런데 중기는 어떠한 거냐? 자, 깨트렸는데,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한 개의 돌이 다용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돌을 깨트려 갖고 특별히 다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돌을 다용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 죽일 때도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짐승 털 다듬을 때도 이거 쓰고, 그냥 하나 계속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거 쓰다 이제 만약에 찌개 같은 거야. 근데 이걸 쓰다가 막 등이 근질어. 막 너무 근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걸 긁어야지. 근데 이게 날카롭잖아요. 괜찮겠어요? 난리 나지 뭐, 등이. 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와중에 또 이빨이라도 근질러봐. 그럼 이거 갖고 이빨 쑤시는데 이빨 나가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자, 그래서 중계는 어떻게 되냐? 커다란 모돌에서 이제 깨트려서 좀 날카로운 건 집게로 쓰고, 좀 뭉툭한 건 좀 다듬어서 글개나 밀개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돌이 다용도 아니라 하나의 용도를 갖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개는 그냥 돌 하나를 갖고 이거를 그냥 다 썼다는 거야. 그냥 사냥하는 데 쓰고 막 긁는 데도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 막 이빨 막 근지를 때나 막 등 긁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다듬어 갖고 하나의 돌이 하나의 용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집게나 주먹도끼와 이런 만능석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불편하지. 근데 중기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돌이 하나의 용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르개, 찌르개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해지죠. 자, 그런데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 후기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돌이 하나의 용도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무리사회예요. 무리사회면 한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이 몰려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무리들이 비슷한 사냥도구를 다 비슷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옛날에는 이거 대충 깨트려서 그냥 대충 쓴 거예요. 뭐 뭉툭하면 뭉툭하게 쓰고. 자,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커다란 돌을 쐐기 같은 걸 대고 정 같은 걸 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깨트려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모양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일반 과정에서 더 할 거예요. 일반 과정에서. 여기서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전개는 하나의 돌이 다용도다. 그냥 대충 썼다.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의 돌이 하나의 용도를 가진 게, 그래갖고 이제 좀 이게 도구가 분화되죠. 그게 바로 중기고, 후기는, 이제 무리원들한테 다 비슷한 모양 하나씩 나눠주려면 쇠 같은 걸 대고 좀 더 비슷한 모양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이런 시대가 후기다. 그래갖고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른 분류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다 언제 돌이죠. 그리고 농경 굴지구는 이거 딱 잡고 그냥 땅 파는 도구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손삽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근데 신석기 되면 요거 중요합니다. 자, 신석기 때는
드디어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뼈바늘 알죠? 뼈로 만든 바늘, 그 다음에 가락바퀴. 이건 이제 실이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걸 통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었음을 알게 되는 거다. 그리고 토기는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에는 뒤에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냥 요거 정리하면서 가는 게 낫겠네요. 구석기, 신석기, 70만 년, 1만 년 전, 여긴 뗀석기, 여긴 간석기. 그 다음에 사냥도구, 조리도구. 그 다음에 여기는 토기가 없고 여기는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찍기 문이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세는 빗살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이에요. 구석기 시대는요, 사냥, 어로, 채집. 그러니까 농사를 안 졌다. 자, 그런데 신석기 때부터는 농사와 목축이 시작된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봅시다. 사냥. 자연에 있는 걸 사냥한 거예요. 그런데 목축은 뭐냐? 우리가 키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이 업그레이드 된 게 목축이고, 그 다음에 채집은 그냥 땅에 있는 거, 과일나무 따먹는 거, 이런 게 채집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건 우리가 따먹는 건데, 농사란 건 뭐냐? 우리가 심어갖고 그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경제로의 발전. 이걸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드디어 이제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축도 키워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냥 따먹기만 하다가 우리가 심어서 그걸 수확한 걸 먹고 우리가 생산하게 된 거죠. 이걸 신석기 혁명이란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돼요. 신석기 때까지 벼농사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구석기, 여기가 신석기인데, 자, 구석기 시대는 농사 안 한다. 그 신석기 때는 농사 시작했다. 근데 벼농사 안 한다. 그럼 벼농사는 무슨 시대에 처음 시작되냐? 청동기에 처음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신석기 때 농사를 졌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탄화된 좁쌀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또 함정을 탄화미라고 하면 틀려요. 미는 쌀미자이기 때문에 탄화미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발견돼요. 그래서 탄화미 발견돼요. 근데 여긴 탄화된 좁쌀. 여러분들 좁쌀은 아시잖아요. 그 쌀에 이제 하얗게 올리는 거 있어요. 그냥 조밥. 그냥 좀 세게 하면 조밥 같은. 어떤 애들 좀 우습게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쌀이 있으면 요게 노란 거 얹혀져요. 이게 조예요, 요거. 요런 거 생산했다고, 요런 거.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자, 이런 거 생산하다가 쌀이 생산돼요. 자, 쌀이 생산된 거예요. 요런 거, 조피, 요런 거 생산돼, 이게. 그러면 생산량이 확 늘어나죠.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드디어 이제 자기가 먹고 남는 생산물이 생겨요. 이걸 우리는 무슨 생산물이 생기냐?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요 작은 조하고 쌀하고는 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석기 때 생산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청동기부터 생산된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몇 배로 치솟아 오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구석기, 신석기 오면 평등사회란 말 쓰잖아요. 왜냐? 이건 죽어라 일해도, 사냥해도, 죽어라 농사져도 자기 먹을 것 같게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은요, 전쟁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신석기 때는 청동기 때는 무리사회였고, 신석기 때는 가족 개념이 생기죠. 정착하니까. 자, 이 얘기는, 자, 사냥어로 채집을 하면, 아니, 왜 정찰했어요? 돌아다녀야지. 끊임없이 뭘 찾아서. 그럼 집 제대로 질 필요 없죠. 그래서 웬만한 동굴 유적지는 다 구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그래서 동굴로 끝난다고 구석기 시대 생각하면 돼요. 자, 막지. 자, 대표적인 유적지고, 한반도에 처음에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70만 년 전이다.
70만 년에 처음 사는 시작했고, 물을 지어서 이동했다. 이거예요. 먹이를 찾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제대로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리사회야. 그런데 농사에 지니까 정착을 하게 돼요. 자, 정착을 하고 가족 개념이 생겨. 이게 무슨 사회냐? 시족이죠. 자, 이제 가족 개념이 생긴 거야. 여러분들, 이 무리사회하고 시족을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리사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시족도 뭐, 가족들이 돌아다닐 수 있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이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 얘기할게요. 무리사회는 뭐냐면, 수십, 수백 명이 돌아다녀. 자, 그러다가, 뭐, 그중에서 애가 태어날 수 있죠. 근데 뭐냐? 애가 태어나는데, 자, 어머니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당연히 알죠. 왜냐면 누구 배에서 나오는 걸 봤으니까.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란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몰라. 이게 바로 무리사회야. 여러분들 뭔 뜻인지는 알죠? 그냥 애가 태어났어. 근데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몰라. 이런 가족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무리사회고, 자, 애가 태어났는데 정착을 했어. 그래갖고 애가 태어나서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 이때부터 이제 가족 개념이 생긴 거죠. 시족사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는 모계가 강할까요? 부계가 강할까요? 절대적으로 모계 사회예요. 왜냐?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든 애들이 뭉쳐요. 그리고 신석기 때까지도 모계가 강해요. 왜냐? 전쟁이나 큰 바깥일 없고, 그러니까 신석기 때까지도 모계가 강하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면, 청동기 시대에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농사 아무리 많이 줘봤자 별 소용이 없어. 왜냐? 정복당하면 농산물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사 짓는 게 중요해요? 싸우는 게 중요해요. 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성 우위의 사회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부장적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면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암기로 떼어잡으니까 힘든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절대 모계사회,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도 모계사회, 가부장적 사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따 동굴에서 생활 많이 했으니까 동굴에 낙서를 해요. 동굴벽화가 꽤 있겠죠. 그리고 고래나 물고기를 새긴 뼈조각도 많이 발견돼요. 이건 구석기 시대다. 자,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했던 집의 형태가 바로 움집이란 거죠. 자, 근데 신석기 시대 움집은 형태가 청동기 시대하고는 좀 틀려요. 요거 지워야겠다. 어차피 요 청동기랑 구분해야 되니까. 자, 이때는 여러분들 강가나 해안가에 있어요. 농사 짓기 좋으려고. 자,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있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가나 해안가는 무슨 밭이다? 모래밭이죠. 땅 파기가 쉬워요. 이것도 지울게요. 자, 땅을 파기가 쉽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위를 덮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반지하 형태고, 여기 써 있죠, 반지하. 그 위에서 보면 이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불덩어리, 화덕은 여기 가운데 있어요. 불 피우르고. 자, 그리고 좀 더러운데 이 음식물 찌꺼기 저장구덩이도 이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 괜찮겠어요? 좀 불편해서. 불편하지. 왜냐? 덴저러스, 위험하지. 아니, 한마디로 가운데 그냥 방 가운데 그냥 불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여기 있어. 더럽잖아요. 자, 그래서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는 움집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는 점차 지상가옥화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상가옥화 되고, 위에서 보면은 네모네요. 사각형이 많아요. 자, 그리고 화덕, 불구덩이는 구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구덩이, 이런 거는 여기 이제 집 안에 있었다면 이건 밖에다 놓거나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깔끔하고 덜 위험한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들 아까도 했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본격화돼요. 왜냐? 잉여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신석기 때까지는 전쟁이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어라 이래도 자유먹을까지 생산 못해. 근데 나 먹을 거 외에도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고, 자, 잉여 생산물이 생산이 되면, 잉여 생산물이 생산되면 뺏을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옛날엔 똘똘 뭉쳤던 거고, 이때는 이제,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서 뺏기는 게 생겼고, 그럼 지배 당하는 애들이 생긴 거야. 전쟁이 본격화돼.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중요한 건 전쟁할 때 유리한 위치는 뭐냐? 전쟁을 할 때 유리한 위치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야산이나 언덕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산들이 돌산이 많아요. 화강암지대. 우리 국토의 반 이상은 화강암지대잖아. 돌이잖아. 자, 그래서 땅 파기 힘들잖아요. 여기 모래밭이니까 땅 파기 쉬운 거예요. 여기 땅 파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지상가옥화되고 여기에 이제 주철도들 돼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제 지상가옥화되고 청동기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화덕중앙 여기 다 얘기했어요. 큰 가인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때 신석기대 토기가 빗썰무이 토기잖아요. 빗썰무이 토기는 모래밭에서나 가능한 토기예요. 모래밭에서. 모래밭에 딱 이거 바닥이 뾰족한 빗썰무이 토기를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여기 문제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모래밭이나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 근데 산이나 이런 데 하면 빗썰무이 토기는 거의 쓰이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쫙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족이 부족이 된다. 이거는 이제 가족 개념이 생겼어요. 가족, 친척. 근데 부족은 뭐냐? 마을이에요. 자, 근데 시족이 부족이 되려면 족내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족외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족외원이죠. 자, 한마디로 그 시족 위에 그 사람들과 혼인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조개원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가 바닷가니까 조개가 많아요. 그래서 큰 조개, 가리비 같은 거는 얼굴도 가릴 수 있잖아.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칠해거리들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그 액세서리를 칠해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게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산이냐고 그냥 끝난 거지. 자, 이때 여기 쌀이 아니다. 탄화된 좁쌀이다. 그 다음에 정착을 했다. 움찔을 만드는데 강가나 해안가니까 깊이 팔 수 있다. 반지하다. 그리고 빗썰무이 토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원시 신앙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원 조상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인데, 일단은 이것도 일반 수업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토테미즘은 동물을 부조의 수호신으로 하는 거예요. 동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단군신화 보면 토테미즘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을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요. 자, 근데 이걸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겠어요? 신화는 그거를 100% 믿다보다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찾는 거예요.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찾아왔겠지. 근데 환웅 부족은 무슨 부족을 선택했다? 곰 부족. 자, 그래서 이 두 부족의 힘을 합쳐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토템이 나오는 거죠. 곰을 수호신으로 믿는 부족,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믿는 부족. 자, 샤머니즘은 뭐냐면, 자, 하늘에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에 하면 신과 인간이 직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 중에 중간적 존재가 있어요. 신의 계시를 인간한테 전달하고 인간의 기도를 신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적 존재. 이거를 이제 영어로 샤먼이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선 무당이죠, 얘네들. 그래서 무당의 국가주술 믿는 신앙이 샤머니즘. 그 애니미즘은 여러분들 자연정령 신앙이라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원은 애니마예요. 그럼 애니마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어원이거든. 여러분들 만약에 만화책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지. 움직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걔가 뭐 술 취한 건지 그런 거지. 그런데 비슷한 모양을 수십 장 그래갖고 쫙 돌리면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애니메이션이고, 이 애니마의 뜻이 뭐냐면 생명 영혼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불러일으키다. 막 이런 거지. 생명력을 얻게 한다. 이런 건데, 여기서 뭐냐면 모든 자연물에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 신앙이에요. 물에도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다. 바위에도 심지어는. 태양에도. 그게 애니미즘이에요. 자연정령 신앙.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토템 샤머니즘. 여기서 토템, 동물, 애니미즘, 자연정령, 그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의 국가주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유적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유적지. 자, 이 유적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유적지를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구석시대 유적지는 대충 유명한 게 한 40개 정도 돼요. 자, 그럼 그걸 다 외울까요? 저는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외워요. 나는 여러분들 제가 못한 거 여러분한테 강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선생은 좀 골때리는 선생 하나, 골때리는 선생이 좀 많아요. 책에다가 수십 개 집어넣고 유적지 집어넣고 그냥 애들한테 던져줘. 다 외워. 여기서 다 나와. 그 얘기는 누가 못해. 근데 나는 그 양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지는 다 외울까? 지도 못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적지는 이제 기본 이론 때 얘기할 건데 40개가 넘지만은 그 중에서 7개만 제대로 외우면 여기서 시험에 95%가 나와요. 95%.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40개 유적지야, 40개.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몇 개에서 7개에서 95%가 나와요. 7개만 제대로 알면. 자, 그럼 나머지 33개에서 5% 나오는데, 자, 당연히 여러분들, 자, 40개를 외워야 돼요? 7개를 외워야 돼요? 7개죠. 이것만 제대로 외워두면, 여러분 구석시대 유적지 웬만하면 안 틀려요. 팁을 하나 얘기하면 동물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구석시대 유적지예요. 자,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새끼들은요, 이걸 꾸역꾸역 다 외우려고 해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근데 시험에도 어차피 생판 모르는 생소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7개 확실한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 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놈은 정말 무식하게, 어쩌면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놈보다 잘하는 놈이 훨씬 성적은 좋다. 이 그냥 나머지 33개 집착하는 놈은 무식한 놈이고,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놈은 잘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시간 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7개. 자, 미리 얘기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구석시대가 몇만 년 시작했나? 7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 근거 뭐냐? 단양 도담리 근골 유적이 70만 년 전 거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양 도담리 근골보다 더 오래전 게 발견된다. 90만 년 전에 발견된다? 그럼 우리 구석시대 시장 90만 년 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적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지금 기본 입문 과정에서 그럴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찍기 문의 토기는 비싼 문의 토기, 이전의 토기들이고, 대세는 신석기부터 청동기 초기까지 비싸이다. 서울 암사동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된다. 자, 그리고, 거의 강가나 해안가니까 조개가 많이 발견돼요. 그 조개 무더기가 있어요. 이걸 패총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해안가 쪽, 부산 동산도. 그리고 탄화된 좁쌀.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외우셔야 되죠. 탄화된 좁쌀. 이거는, 왜냐? 이게 이제 농사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저 구석시대 유적지를 좀 정확하게 외울 필요 있지만, 여기 그냥,
유물 보면서, 좁쌀 보면서 이렇게 외워도 돼요. 빗살무토기 암사동. 그래서 서울 암사동 여면 다 한 거고, 요건 당연히 외우셔야죠.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 그럼 우린 벌써 3개를 외운 거죠. 거기다 조개무더기, 부산. 그럼 4개. 요 4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요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산지대에서 발견된 특산물, 흑요소에 좀 발견된다. 이것도 요즘 책에 나오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선사시대 마무리하는데, 요 중석기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떠한 개념이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구석기 시대예요. 근데 구석기 시대 후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중석기 시대라고도 불러요. 후기를.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그냥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좀 역사학자들은 거기다 시대 하나 더 두는 거죠. 중석기 시대고.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돌을 깨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다. 근데 구석기 시대 후기다. 이때 요걸 잠깐 얘기하면 이때는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라스트 빙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 그 다음에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계속 됐다가 라스트 빙하기 끝나고 우리는 이제 날씨가 따뜻한 후빙기 시대. 현재 우리가 후빙기예요. 후빙기.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얼어 있었다가 날씨가 따뜻해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날씨가 추울 때 동물이 거대하겠어요? 날씨가 따뜻할 때 동물이 거대했어? 날씨가 추울 때지. 여러분들 매머드가 크겠어요? 코끼리가 크겠어? 매머드가 크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에이지에 나오는 샤벨 타이거. 이거 이빨 큰 타이거 있잖아요. 그 샤벨 타이거가 크겠어요? 지금의 호랑이 크겠어? 샤벨 타이거가 더 크지.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져. 자, 그럼 옛날처럼 뭐 공룡이나 이런 거 잡으려고 수백 명이 막 엄청난 돌 들고 뛰어다닐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토끼라든지 자꾸 날쌘 동물이 많아져. 그러면은 이땐 자잘한 돌, 잔석기 이런 거 던져서 맞추는 거죠. 이런 잔석기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자꾸 날쌘 동물 많아져. 그런데 이제 요게 이음도구가 있는데 요 이음도구는 여기 순배찌르개라고도 하는데 창 같은 것도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는 이제 토끼나 이런 건 요런 돌로 잡을 수 있는데 사슴이나 노루 같은 거는 좀 그거로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부분이 찌르개예요. 찌르개. 사냥도구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결국 여기다 저기 나무 같은 걸 대면 이게 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요걸 순배라 그래요. 그래서 창 만드는 거죠. 순배 찌르기 같은 이음 도구들이 자, 그래서 여기 중석기 시대 써 있죠.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빙하에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꾸 날쌘 동물이 출하는데 이때는 잔석기나 활이나 순배찌르기 같은 이음도가 많이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했고 잠깐 쉬었다가 청동기 철기 가죠.